아주 먼 옛날부터 울산 지역에서 전해오는 호랑이와 어느 아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 태종임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현감 벼슬살이를 한 유해지란 분이 있었는데 그만 나이 30에도 못 미쳐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아내 정씨 부인은 26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당장에 뒤따라가고 싶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 다음에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을 두지 못한 데다 따로 상주가 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씨 부인은 무엇보다 지아비 초상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빈소도 차려야 했고 상주 없이도 3년에 걸친 무덤지킴이 곧 심효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덤지킴이란 돌아가신 이예세 무덤가에 임시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무덤을 돌보는 일입니다. 보통은 아들 상주가 하는 법입니다만 부인은 그 심효살이를 스스로 도맡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산빛 아래 지은 초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 세끼 살아있는 남편에게 해드렸듯이 진지상 차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깊은 밤에 여우가 울고 늑대가 우짖고 하면 와랑 무서웠습니다. 비가 오면 울음이 북받치고 눈이 내리면 가뜩이나 아픈 가슴은 사무쳤습니다. 그러다가 정씨 부인은 가끔 산짐승들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나 토끼는 아주 친구같이 되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정씨 부인 손에서 밥을 받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한낮이면 여우가 순한 얼굴로 얼씬대다 갔습니다. 여우가 오지 않는 날은 늑대가 더 순한 몸매로 기웃거리다 가곤 했습니다. 밤에는 부엉이가 뒤룩대는 밝은 눈으로 정씨 부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흡사 초롱불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씨 부인의 마음이 비단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에 불쑥 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정씨 부인 무릎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흡사 꿇어앉은 호랑이의 두 다리에는 크고 굵은 가시가 몇 개씩 박혀있고 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뜻을 알아차린 정씨 부인은 아프지 않게 가시들을 뽑아주고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네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말입니다. 정씨 부인 손등에다 대고 제 얼굴을 부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선 매일 저녁 호랑이는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무덤 둘레며 초막 둘레를 돌기도 하고 정씨 부인 곁에 지켜 앉기도 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무덤에 대고 큰 절을 올리면 호랑이는 정씨 부인에게 맞절을 하듯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내가 남편 넋이라면 오죽 좋을고 호랑아 이렇게 혼잣말을 헬라치면 호랑이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덕택에 정씨 부인의 심효살이는 한결 수월했습니다. 어느 날 가을 저녁에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여든 다른 동물들도 궁금한 듯이 서로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를 기다리다가 지친 정씨 부인이 그만 깜박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함정에서 구해달라고 슬피 울면서 어느 골짜 개울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정씨 부인은 어둠이 가시기를 기다려서 그 자리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으므로 길 찾기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당도해보니 이미 손에 몽둥이며 창을 든 청년들이 함정 둘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함정 바닥에서 호랑이는 무서운 앞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호랑아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는 창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남정네들에게 애원하듯이 사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는 예사 호랑이가 아닙니다. 제 심효살이를 밤마다 지켜준 호랑이인데 제 목숨 살려주는 셈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런, 하마터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그렇게 장한 호랑이라니. 남정네는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는 창이며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사다리가 될 만한 길고 넓은 판자를 함정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 올라온 호랑이는
정씨 부인께로 와서 머리를 부벼댔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치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하군. 장정들은 다들 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또다시 정씨 부인의 심요살이는 계속되었고 호랑이는 여전히 지킴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4년째 첫날 정씨 부인은 무덤 앞에 엎드리며 여보, 이제 제 심요살이도 끝났으니 당신은 아주머나 먼저 생세계로 가실 테지요. 혼자만 가시지 말고 저도 데려가세요. 그러자 호랑이가 앞발로 무덤 앞을 사뿐사뿐 긁어댔습니다. 싹싹싹 몇 번을 긋자 참 신기하게도 무덤이 마치 대문이라도 열리듯이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넓어지면서 남편의 광이 눈에 띄는 게 아닙니까? 아내는 그 곁에 가서 다소곳하게 몸을 눕고는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한 끝에 군이 잠드는 나그네처럼 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뿐사뿐하던 숨결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때입니다. 정씨 부인이 눈 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는 앞발로 열려진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이나 하듯이 앞발을 써서 무덤을 다 덮고 난 다음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극한 아내의 사랑에 감동한 남편은 역시 호랑이로 화신해서 아내를 지키다가 다시금 본 자리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 무덤을 혹은 곧 호랑이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호랑이와 정씨 부인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